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지 사흘 만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제외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일단 선거 후폭풍 수습을 위한 인적 교체에는 나서되 현 지도체제를 완전히 뒤엎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 카드가 당내에서 분출하는 위기론과 지도부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사흘 만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친윤계 인사들로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물러난다고 공지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표 차이가 더 컸어요. 의미가 뭔지를 겸허히 잘 받아들이죠.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총사퇴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현 체제의 틀은 유지한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힌 뒤 개혁 정당으로 도약하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썼습니다. 이르면 내일 후임 인선을 발표하고 당 쇄신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당내 불거진 지도부 책임론을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봉합하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권은 친윤계 당직자 사퇴로 김 대표가 쇄신에 나선다면 당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김기현 대표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만 총사퇴하자 화살은 김기현 대표를 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며 김 대표를 저격했고 윤희숙 전 의원도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주요 결정을 하는 위치에 남는다면 어떻게 신뢰가 회복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당 중진 의원들도 이철규 사무총장 사퇴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사무총장이 사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책임질 사람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중진 의원도 여론이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역풍이 불어 결국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의 경우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후임 인선과 당정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잘 반영하고 중도 무당층을 포용할 친윤 색채를 뺀 인사들이 투입돼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도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진솔한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책임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분위기는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 이런 거였는데 이 밤 사이에 급변한 이유는 뭡니까? 네, 핵심은 바로 여론입니다. 선거 패패 후폭풍에 국민의힘 지도부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여론은 계속 나빠졌죠. 앞서 윤 대통령 국면 전환용 인적 교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통령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늦게 결정이 됐고 그 결과를 오늘 아침 친윤 핵심 이철규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임명직 당직자들의 총사퇴가 이뤄진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이번 사의 표명은 당의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홍 기자, 지금 보면 임명직 당직자들 전원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와 이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상황도 더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대표가 물러나면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하는데 총선이 180일도 남지 않은 상황, 시간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고요. 전당대회가 아니라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건데 비대위원장을 구하고 꾸리고 그 과정에서 당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현재까지 김기현 대표의 사퇴 가능성은 0%라고 합니다. 0%. 앞서 리포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임명직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예상보다 더 큰 격차로 패배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김기현 대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물론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우려합니다. 한마디로 할 말 하는 지도부여야지 지금과 같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로는 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당이 대통령실에 개각 요구도 하며 할 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빨리 조기 선대위를 꾸려서 총선 준비에도 나서자는 움직임도 읽힙니다. 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처럼 다 나가라고 하면 누가 수습하냐며 임명직 사퇴로 충분하다는 당내 반응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감이 커진 국민의힘 의원들, 임명직 사퇴와 김기현 대표의 분골쇄신 의지 표명으로 어떻게 좀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첫 고비가 될 겁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수도권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의원총회 가서 들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떤 쇄신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에 달렸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한 의원, 김 대표도 이번 총선에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험지 출마나 불출마 카드를 통해 이 국면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깜짝 카드를 갖고 올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당대표실 관계자는 확장된 지도부 컨셉으로 친윤 색깔이 적은 수도권 인사를 대거 지도부에 포진시킬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큰 갈등 없이 넘어간다고 해도 당 지지도와 여론 반응이 중요한데요. 이 또한 김 대표가 내놓을 쇄신 해법에 달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폭격을 이어가며 지상전 개시를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까지 참전 의지를 밝히면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포탄이 떨어지자 붉은색 섬광이 터져나오고 회색 연기가 도시를 뒤덮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하마스 근거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측은 밤샘 공격에 하마스의 공습부대 책임자가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가자지구 북쪽 주민 110만 명의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본격적인 지상전을 앞두고 사전 포격에 나선 겁니다. 대피령 발령 만 하루가 지난 가운데 가자지구 접경 지역인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집결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며 확전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This is a time for resolve and not revenge, and for security and not surrender. 여기에 레바논에 거점을 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맞서겠다며 참전 의지를 밝히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جهوزية كاملة ومتى يحين وقت أي عمل سنقوم به. 하마스 측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의 대피령에 동조하지 말 것을 요구한 가운데 가디언지 등 외신들은 대피령 이후 수만 명이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가자지구 대피령을 내렸던 이스라엘군이 대피로 2곳을 개방하고 대피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뒤인 우리 시각 밤 10시까지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가자지구 내부에선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기상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한 회전교차로 대형 버스부터 승용차까지 사방에서 한꺼번에 몰려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짐이 많아 차 위에 짐을 싣고 달리는가 하면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웃의 차에 함께 몸을 구겨 넣고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작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북쪽 주민 11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자 곳곳에서 피난 행렬이 이어지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당나귀가 끄는 수레에 옷가지를 싣고 급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알라 ينزل غضبه على إسرائيل كلها دمرنا باكستان هجرنا حرام عليهم حرام. 민간에 대한 대피령과 군사작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This is ethnic cleansing. This is crime against humanity. This need to be stopped.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도착한 우리 군 수송기가 현지 교민과 관광객 등 한국인 163명을 태우고 오늘 밤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18시간 비행하는 게 조금 두렵긴 하지만 한국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에 체류 중이던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 등 외국인도 함께 철수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지난달 북한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무기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 컨테이너가 찍힌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송정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사물자가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미국은 9월과 10월 초순에 걸쳐 북한과 러시아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9월 7일에서 8일,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 300개가 출발하고 12일에는 이 컨테이너들을 실은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나진항에서 북동쪽으로 185km 떨어진 러시아 두나이항에 도착합니다. 10월 1일에는 이 컨테이너들을 실은 열차가 우크라이나 인근 티오레츠크 탄약고까지 이동했습니다. 모두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 포착된 것으로 두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 정부 그 당시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미국은 무기의 종류까지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가로 러시아 또한 북한의 첨단 기술을 비롯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f course, the transfer of arms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would violate multiple resolutions of this council. 북한은 현재 팔레스타인 무력단체 하마스에도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저랑저랑 정치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뭘 기다린 겁니까? 네, 바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자신의 국정감사 질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뱉은 말인데요. 선관위에 대한 행안위 국감이 여야 의원들의 고성 충돌로 계속해서 지연되자 이 의원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끝나는 거 알 수 있다. 애들처럼 왜 그러시냐고. 아니야, 내가 주진을 빨리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진이 시간을 끝내고. 기다린 사람 있잖아. 하루 종일 기다렸어. 심장 문제가. 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긴 한데 오전 10시쯤 시작된 국감에서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발언 한 번 못한 이성만 의원, 쌓였던 답답함도 폭발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야 의원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까? 네, 발언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 때문이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상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남은 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드린다고! 못 주겠어! 아니 내가 사회 모르는데 왜 자꾸 가지고 말이 많아요? 드린다고! 네, 사무총장님께 드리겠다고! 질의하겠습니다. 드린다고! 드리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네, 여야가 이 문제로 옥신각신 다툰 시간만 7분 이상. 의미 없는 말다툼과 고성을 들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 인사들 표정들도 힘들어 보입니다. 네, 지켜보는 국민들도 힘들죠.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이거 누구를 보호하자는 얘기입니까? 네, 바로 배우 이영애 씨입니다. 이 씨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가 야권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런 이 씨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가지고 이영애 씨가 5천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약간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줬다. 고마워서 기부했다고. 이런 분이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저는 국가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영애 씨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가짜 뉴스로 밝혀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했던 열린공감TV 기억하실 텐데요. 열린공감TV는 최근 유튜브에서 이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이영애 씨의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도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아무 확인도 없이 사실 묵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며 방송 중지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이승만 기념관 기부와 관련해선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고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다른 전직 대통령 재단들에도 기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연예인들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이슈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재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나타난 남성. 왼손에는 종이 가방을 든 채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이후 남성은 쪼그려 앉아 바닥에 있는 물건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 속 모습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어제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남성은 42살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건 한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성은 한 장관의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흉기 1개와 점화용 토치 3개를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출입증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한 장관 집 앞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경찰에 차를 직접 몰고 와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둘 사이 싸움은 해결이 됐지만 음주 단속에 걸린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동이 틀 무렵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흰색 SUV 차량.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갔고 함께 타고 온 여성과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운전자가 밀쳐지더니 몸싸움이 시작되고 멱살에 머리채까지 잡습니다. 10분 가까이 이어진 난투극에 지구대 경찰까지 나와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자 2명이 크게 뭐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서로 뭐 멱살 잡고 가방을 가져갔네 안 가져갔네 뭐 그러더라고요. 새벽까지 함께 술집에 있던 두 사람은 가방이 사라졌다며 말다툼을 벌였고 운전자인 여성이 도둑으로 몰리자 경찰서에서 확인하자며 약 1km 떨어진 지구대로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중 술 냄새를 맡은 경찰. 술을 마셨냐고 묻자 운전자는 머리를 감싸며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좀 웃기긴 했죠. 처음에는 뭐 내 가방 뭐 돌려달라 하다가 서로 소리치다가 단속 당하니까 그대로 뭐 지구대로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단속 당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태도가 바뀐 두 사람. 동승자는 음주 측정을 말리며 봐달라고 읍소하고 운전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듯 주저앉습니다.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온 여성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게 아니라 운전자의 요청에 의해 따라왔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만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 이제는 골칫거리를 넘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육교에 붙어있던 철판이 보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10년 넘게 쌓인 비둘기 배설물이 원인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육교, 바닥 부분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11시 15분쯤 이곳에 설치된 대형 철제 외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늦은 밤 시간이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비둘기. 10년 넘게 쌓인 배설물과 깃털 등이 시설물을 부식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에만 3차례 안전점검을 했지만 이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육교 외장재가 떨어진 곳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비둘기 배설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떨어진 외장재 사이에 지금도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배설물과 깃털도 한가득입니다. 빨리 수리를 안 하나 이 생각이 안 들지 뭐. 사람들이 이리 다녀야 되는데 비둘기가 막 오는데 이 똥을 싸니까 그렇더라고. 고기가 파이더라고. 옆에 부착된 외장재 역시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도 큽니다. 관할구청은 육교 구조물 전체를 보강해 비둘기가 못 들어오게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는다고요.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조수로 지정됐지만 멧돼지처럼 함부로 포획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포획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에서 도심의 천덕꾸러기로 비둘기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의과대학,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최소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0년 의학분업 당시 351명을 줄이기로 결정한 뒤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지금껏 유지돼 왔습니다. 정부는 줄였던 351명을 복구시키는 안과 국립대 중심으로 500여 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줄였던 351명보다는 더 많이 늘릴 거라며 조금 늘리려고 확대안을 발표하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5년도 대학 입시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25년 입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반발이 무엇보다 관건입니다. 벌써부터 파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늘린다고 산부인과 소아과 갈까요? 응급실을 가고? 안 가죠. 의료계에서 강력한 저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파업 이야기도 학생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증원 못지않게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철 부대. 딱 하나 꼽긴 힘들겠지만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 특전사를 빼놓고 논할 순 없을 겁니다. 지금의 특전사를 만든 근접 전투 기술, 특공무술 최강자 자리를 놓고 정예의 장병들이 맞붙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유경기 시작! 발차기로 먼저 기선 제압. 신중하게 빈틈을 노리다 쉴 새 없이 주먹을 날립니다. 엎치락 뒤치락 접전 끝에 맛보는 짜릿한 승리. 전우를 향한 세리머니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경기 참가자들 대부분은 우리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사들. 이들의 컨디션을 챙기는 것도 선배 특전사들의 몫입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종합격투기장의 링과 동일하게 만든 이 옥타곤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공무술은 특전사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군용 살상무술로 특전사들은 종합격투기 형식의 겨루기 한판으로 실력을 겨룹니다. 다른 무술들과는 다르게 좀 확실히 실전적인 무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겨루기 외에도 실제 소총과 단검, 야전삽을 활용한 특공무술 창작 품새와 기왓장 격파로 부대별 기량을 뽐냈습니다. 단결력과 화합력이 이제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비특전사 여군이 겨루기 개인전 분야에서 첫 우승을 거머쥐는 등 이색 우승자도 나왔습니다. 특공무술이 이제 특전사 이랄 거라는 인식이 좀 많았어가지고 우리 육군에서 한번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통해 쌓은 전우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전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소 조금 표현해드린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 오픈 인터뷰는 인생이 한편의 연극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윤석화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재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이제 투병 중이신데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처음에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아셨을 때요. 조금 기가 막혔어요. 아니 암도 그냥 웬만한 암을 좀 주시지. 이 뇌종양이라는 건 뇌라는 건 전체잖아요. 네. 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뻗쩍 들더라고요. 자,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도구나.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것도 없으셨습니까? 없었어요. 개인사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지쳐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뭐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냥 런던 출장 가서 그야말로 그냥 픽 쓰러진 거예요. 후배가 이제 급히 이제 병원을 수배를 하고 제가 이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뇌종양 수술은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제가 그날을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아마 서울에 도착한 날이 10월 7일 아니면 8일일 거예요, 작년. 1, 2차는 조금 간단하게 이제 뭐 하는 건가 봐요. 3차가 이제 진짜 이제 종양의
본격적인 수술인데 그 수술은 20시간이 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니가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마취가 20시간이 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 호흡으로 이 식도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앞니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지 뭐.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부럽죠? 이렇게 주스를 마셔요. 이게 그러니까 빨대를 사용하시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그렇죠. 두루노선 빨대를 해도 다 흐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젖병이 생각나더라고요. 젖병으로 먹자. 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받고 나셔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물론 제가 이만큼 지금 회복된 것도 기적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방사선 표적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몸무게가 이제 43kg였는데 제가 이 43kg에서 7kg가 빠지면요, 저는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kg까지 됐어요. 지금. 일단 주치의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병을 보신 게 아니라 제 삶을 이해해 주셨어요. 저분한테 이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안 맞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연치료법으로 한다고 그럴 때 이해를 해주셨고요.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좀 중하면 사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병원에서는 아침에 새벽 한 뭐 5시든 6시든 간호사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무작위로 여기다 이제 혈관 주사를 막 꽂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아픈지 새벽마다 제가 괴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렇게 막 아침마다 괴성을 지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요, 그분들의 너무너무 막 미우니까 정말 제가 2발 당수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삶이 아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실컷 보고 싶다. 병원에서 못 보니까 실컷 보고 싶다. 근데 이 항암 거부가 본인의 의지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늘 제가 저를 위로하는 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안심시키는 것도 나는 암만 빼고는 건강하다. 그리고 나는 암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일단 이 양에 만났으니까 우리 친구는 하자. 근데 떠날 때는 조용히 말없이 잘 가. 그렇게 저는 그냥 암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말을 해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 어머님이 암이셨어요. 근데 4개월 선고 받으셨었는데 암 선고 받은 후로 20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리신 후에도 하루에 몇 번씩 장을 갔다 오시고 그것도 다 걸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마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엄마 자꾸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죽을 때 죽더라도 난 내 할 일을 하고 죽고 싶어. 응? 야, 뭐 가만히 있으면 뭐 하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엄마의 기질을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병원을 나오시고 나서 네. 댁에 계시면서 하루 일과는 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무조건 그 작은 마당을 나가요. 마당. 그 마당에 그래도 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맨발로 계속 뭐 4바퀴도 돌고 5바퀴도 돌고 뭐 내가 대지에 이 맨발로 걷는 동안에 내 몸에 모든 나쁜 독성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병이 좀 회복된 상태라고 알면 될까요? 일상생활에는 이제 별 그게 없는 정도로는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밖에 나와 있으면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공연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조금 긴 공연은
거의 객석에 한 5시간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저한테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암투병 중이신데도 무대를 떠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보면은 그 손숙 배우님 네, 같이 네. 무대에 쓰시고 윤석하 선생님께 이 무대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무대는 가장 진실된 땅입니다. 날 거잖아요, 무대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호흡, 그 정직한 호흡, 이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저를 살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이 무대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관객들을 만나잖아요. 네. 진짜 관객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나를 이토록 기억해주고 제가 무엇이간데 아직도 제 무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제가 뭔가 한번 짠 해주길 바라는 제 관객들에게 죽기 전에 한번 짠은 해주고 싶은 거죠. 네. 내가 한 구절만 해볼까? 아, 너무 좋죠. 아리랑 고대로 넘어간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리랑이라는 곡을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도 외국인으로 살았고 저희 남편이 일본에 교수로 갔을 때는 또 일본에서도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심정이 참 다양한데요.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 이 사람들 굉장히 서러웠을 거예요. 제가 가서 아리랑이라는 이야기로 공연하면서 고려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배우로 남고 싶으세요?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배우. 그녀가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진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만큼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누군가가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장인을 만났습니다. 윤석하 선생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란한 가을비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중서부의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도 5mm 안팎이 더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우박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맑아져 가을 나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아침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먼저 내일 아침 서울이 12도, 광주는 13도에서 출발해 쌀쌀하겠고요. 낮 동안 서울과 광주 21도, 부산은 24도까지 빠르게 올라서 선선해집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대부분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고요.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이끄는 이 법무사법행정의 수장입니다. 자세한 범행 동기는 조사해 봐야겠지만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법행정에 영향을 주려 했다면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법치주의 뒤흔드는 범죄 행위.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